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금일 양대 지수 모두 크게 하락 마감을 했지만요, 반등이 기대되는 이유와 함께 반등 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금일 56포인트 2.3% 하락한 2332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지수도 2.8% 하락을 하면서 큰 폭의 약세를 보였어요. 자, 수급적인 현황도 상당히 불안한 그런 모습이었죠. 외국인들이 2,300억 매도를 보였고요. 기관도 7,600억대, 개인만이 9,900억 순매수를 보였어요. 자, 환율도 7원 정도 상승한 1,165원으로 마감이 되면서 최근 환율 하락에 대한 반등을 주는 그런 모습이죠. 베이시스도 백오데이션이 크게 벌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1.3.7%, 7포인트. 자, 그러면은 이 현물이 고평가되어 있고, 그죠? 그래서 현물을 매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왔어요. 자, 하지만요, 오늘 이 선물 시장에서 제가 이제 반등을 기대를 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요, 이 선물 시장 쪽에서 미결제 계약이 오늘 9,000 계약 이상이 쌓인 상태로 마감이 됐다. 일반적으로요, 이 선물 시장은 당일 매매로 끝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래서 오전에 미결제가 크게 늘어났다가 장 막판에 크게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인데요. 오늘 미결제가 크게 남았다는 얘기는 제 과거 사례를 봤을 때요. 내일 아침에, 그러니까 오늘은 하방,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물 쪽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7,800억을 순매도를 했어요. 자, 크게 매도하면서 그를 정리를 안 했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이거 정리가 되면은 내일 다시 아침서부터 매도를 치면서 빼면은 이 지수 하락이 계속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지는데 오늘 미결제를 놔뒀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뺐다가, 그죠? 그래서 아침에 모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죠? 만약에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다면 아침에 크게 뺐다가 매도를 했으니까요. 미결제 9,000 계약이 이 외국인들 매도가 치고 빠진 것 때문에 매도한 부분을 다시 매수를 해줘야 돼서 아침에 크게 뺐다가 오후에 되돌려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지수가 단기적으로, 그죠? 반등을 주는 국면이 내일 정도 나오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수급적인 사항도 기관들이 7,600억 매도를 했는데 이것이 거의 프로그램 매도죠. 아까 외국인들이 선물을 7,800 계약 매도하다 보니까는 기관들이 그 물량을 받아주는 거죠. 또 그 물량 대부분을 금융투자,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7,400억. 그러면 선물을 매수했기 때문에 금융투자에서는 이 현물을 매도하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다. 그래서 내일 오늘 선물을 매도한 미결제 약정이 외국인들이 내일 선물을 다시 환매수를 해주면은, 그죠? 그러면은 반대 현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수 반대해서 내일 오전에 좀 지수가 크게 하락을 하면 만약에 떠서 출발하면 좀 불안하니까는 뭐 따라갈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또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크게 빠져서 출발해서 뭐 9시 반이고 10시 정도에 지수가 크게 하락하면은 그때는 한 번 정도 매수를 나서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를 볼 때요. 이 지수가 요 부분이 지금 이 60일 이동평균선이 거래소 시장이 얼마입니까? 2298. 그리고 코스닥이 요 아래 부분이 코스닥이에요. 이것이 이제 824포인트. 요 정도 선 우리가 깼다가 내일 오전에 깼다가 회복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저는 기대를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쪽이겠죠? 상당히 하반 경직의 모습이 강하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제한적이라면 지수 하락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물론요, 이것이 추세적으로 60일 이동평균선을 코스닥이나 코스피가 맞고 지지사마다 반등을 주는 것이 추세적인 반등이 될지 아니면 낙폭에 따른
일시적인 반등이 될지는 저도 그는 지금은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반등은 나오는 국면이 선물 시장 쪽에서 선물 세력이 심해서 나타나고 이동평균선 지지가 어느 정도 가능해서 반등 국면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해서 만약에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을 만약에 깨면은 우리가 이제 현금 20%를 보유했던 부분을 한 30%까지 늘리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늘 만약에 현금을 늘린 부분은 내일 오전에 마이너스권에서 한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떨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2차 전지 관련주에서는 내일이 테슬라 배터리 데이죠. 내일 한국 시간으로 오전 30분부터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된다고 해요. 근데 오늘 CEO죠. 최고 책임 경영자인 앨런 머스크가 이 트위터를 통해서 배터리 데이에 대해서 내용을 일부 예고를 했는데요. 그 부분 내용을 보면은 2022년까지 대규모 생산 달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파라소닉, LG화학, 그리고 CATL 등을 포함한 협력 가능한 업체들의 구매 물량을 나갈 생각이다. 자체 생산 자체, 그렇죠? 우리가 우려했던 그 부분은 오늘 이 책임 경영자가 말했듯이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내일 이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 때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러면 이제 신기술 쪽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단가를 낮추는 그런데 신기술 쪽은 양극재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은 이제 CATL하고 이제 이 100만 마일짜리 뭐 리튬 인산철, LFP죠? 요 배터리를 테슬라하고 이제 CATL하고 강화시키겠다 그런 얘기가 나올지 아니면은 이 하이 니켈계 이건 이제 한국에서 이제 강세죠.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난 건데 그쪽 하이 니켈 양극재를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우리가 만약에 이 CATL하고 테슬라하고 그렇죠? 협력 관계를 돈독히 더 강화시키면서 리튬 인산철은요. 아마 이 하이 니켈계보다 한 20% 정도 가격이 싸고 또 안정성이 또 상당히 또 뛰어나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서 가격 인하를 위해서 이 테슬라가 CATL하고 같이 이 리튬 인산철 쪽 양극재를 만약에 채택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게 바로 이 CIS죠. 그러니까 CIS는 전국 공정 장비 전문 업체인데 주 거래처를 보면요. 삼성, SDI, LG화, 그리고 중국의 CATL, 일본의 파라소닉. 그러면 지금 이제 세계 1, 2, 3, 4 뭐죠? 그 업체들하고 다 있고 또 중국 업체 CATL과 협력 관계에 있기 때문에 CIS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 있고 만약에 하이니켈계 양극재를 하는데 NCMA를 택하면 LG화학이고 그죠? NCM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삼성, ST 관련 종목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응극재, 양극재는 좀 기술이 상당히 좀 뛰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응극재는 흑연계 지금 이제 포스코 케미칼에 만드는 응극재를 사용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실리콘계 응극재를 테슬라가 신기술로 발표를 하면은 대주전자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드렸죠. 이 대주전자는 실리콘 첨가물을 만드는 회사인데 세계 최초로 실리콘계 응극재를 개발을 했어요. 전기체형 파우치살에 적용하고 이 실리콘 산화물은 안정적인 배터리 수명을 늘려서 만약에 실리콘 응극재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은 대주전자 그리고 양극재에서 이 CATL 쪽으로 리튬 인산철 양극재라 하면은 약간 CIS 쪽 관심을 가지면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최근에 나왔던 것이 이 테슬라는 원통형 그죠? 2차 전지를 사용하는데 그 크기를 좀 더 키우고 거기서 출력을 높이겠다라는 그런 기사도 최근에 나와서 가능성이 있다 했죠. 만약에 그 얘기가 나오면은 상신 EDP가 이 원통형 2차 전지 원형 캔을 만드는 회사고요. 또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에 납품하는 삼성 SDI 2차 전지 원통형 캔을 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얘기가 나오면은 원형 통을 만든다면 요 부분 상신 EDP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 해서 내일 테슬라 배터리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종목군들 관심을 가져달라. 요거는 우리가 이제 배터리에 대해 분석해서 뭐 계속적으로 언급해드린 분인데 2차 전지 자체 생산은 오늘 공개했듯이 아닌 거고요. 이제 신기술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이제 전고체까지 하면 세 가지인데 그 중에 어떠한 얘기가 나옴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종목군들의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 업계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테슬라는 단기간에 연구 개발로 배터리 분야에서 기술 차이를 단번에 따라잡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고, 또 LG화학 관계에서는 오랜 기간 R&D 투자에 사업 노하우를 쌓아야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2차 전지 사업이 아니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신기술 거기에 관련 종목도 우리가 눈여겨보자. 그리고 회원가입 문이 있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은 저는 이제 2차 전지 어떠한 식으로 이제 변곡점이라 해서 테슬라 배터리 대가 주가가 크게 한번 치고 갈지 아니면 본격적인 상승으로 전환될지 아니면은 그동안에 안 빠진 분, 지금 지수는 어느 정도 많이 하락했는데 그래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약간 선방하는 그런 모습에서 본격적으로 하락할지 내일 상당히 중요한 기로점에 있다. 그래서 내일 갖고 계시는 이 2차 전지 관련 종목도 우리가 지금 2차 전지는 한 20% 정도 비중을 보유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내일 아침에 테슬라의 배터리 대회가 내일 새벽 5시 반부터 시작해서 우리 뭐 장 열릴 때쯤이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고 시장 반응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뭐 어떠한 내용이 나오고 호재건 악재건 나와도 시장 반응이 중요해서 시장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일부 그러니까 한 30% 줄여서 비중을 15% 내 전체 비중에서 맞춰놔도 되느냐 아니면 그냥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느냐 그 결정을 하면 되는데, 저는 큰 흐름으로 그렇죠. 뭐 삼성, SDI, LG 이제 LG화학은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해야지 이제 분사 얘기가 나왔고 또 시장 반응이 좀 차갑기 때문에 LG화학, 삼성, SDI 그렇죠. 그리고 2차 전지 쪽에는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에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어느 쪽으로 양극재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 업체냐 하이니켈계냐, 하이니켈에서도 이 삼성 SDI 하이니켈이냐 아니면 LG화학의 하이니켈계냐 그 부분에 따라서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롬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첨보 전해질 쪽 있죠. 근데 좀 많이 올라서 좀 부담은 되는데 한번 계속적인 관심은 저는 뭐 크게 꺾일 모습은 아니지만요. 시장 전반적인 2차 전지 흐름에 따른다 보시고, 그리고 SKC, 동박, 일진, 머트리오죠. 그 두 종목 이러한 부분을 맞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한번 차트 모양 볼까요? 이거 CIS죠. 이 중국의 CATL에 그죠? 전국 공정 그 부분인데 상당히 안정된 그런 모습에서 내일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2차 전지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요 부분은 상신 EDP 그죠? 원통용 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요 부분은 대주전자 재료 그죠? 요런 종목들 우리가 감 있고, 근데 철저하게 이러한 종목군들은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달라 그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뭐 나머지 종목군들 뭐 LG화학이라든지 그렇죠? 아마 LG화학 쪽에 물량을 늘리고 뭐 하면 좀 내일 강한 상승의 흐름은 나올 수 있다면, 또 조금 세게 나오면 뭐 한 21선 그렇죠? 한 70만 원까지도 우리가 좀 바라봐도 되지 않나 해서 갖고 계시는 분들 뭐 한 70만 원 내외까지는 조금 더 봐도 되고, 만약에 내일 아침에 테슬라로 인해서 그렇죠? 주가가 떴다가 밀리면은 만약에 이 60일 이동평균선이 깨지면 그죠? 한번 최소한 물량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0% 정도는 줄여달라라는 말씀드려요. 삼성, SDI 그죠? 오늘 포스코 케미칼 거의 다 아마 그리고 에코프로 BM 일진 머티리얼지만 조금 약한 흐름인데요. 저는 반등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첨보 너무 강하죠. 이거는 뭐 신규 접근은 힘들고 갖고 계시는 분들 조금 이익을 잘 실현해 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제 SKC 그죠? 이러한 부분들 그죠? 우리가 잘 접근해서 내일은 중요한 뭐 크게 뜨든지 크게 하락하든지 아마 좀 양극간의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는 비중을 2차 전지 총 20%인데 거기에 30% 그러니까 20%에 30%면 한 6% 되죠. 그러면 한 15%까지 한 5% 정도 줄이느냐 아니면 그대로 끌고 가느냐 내일 오전 판단을 잘 하셔서 대응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을 볼까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차전지 관련 종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동아기업인데요. 동아기업은 삼성 SDI에게 전액을 납품하는 파나스 이텍을 그쵸? 인수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전고체 배터리 핵심인 저 고체 전해질을 고객사 공동 개발. 그래서 전고체에 대한 얘기가 내일 나오면은 삼성 SDI 쪽이 움직이고, 그러면 동아기업도 움직일 수도 해서 내일 동아기업도 내일 테슬라의 배터리 대해서 언급에 따라서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흥 SEC 그리고 PNT 한 요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동아기업 주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화면에 보시죠. 이건 PNT네요. 자, 동아기업, 그죠? 동아기업도, 그죠? 안정된 그런 모습에서 내일 전고체에 대한 배터리에 대해서 나오고 삼성 SDI가 움직이면 아마 이 동아기업의 움직임도 좀 활발하게 나올 수 있지 않나.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시장을 보면서 잘 대응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물의 미결제로 봤을 때 내일 지수가 아침에 낮게 출발했다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수가 반등을 줄 때 우리가 어느 종목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지, 그렇죠? 물론 이것은 추세 전환이 될지 아니면 일시적인 반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죠? 일단은 저점보다는 높여지는 내일 하루 장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 부분에서 내일 아침에 좀 크게 하락을 하면은 밑에 깔아서 조금 우리가 관심을 잘 해야 되는데 어떠한 종목군으로 가질지. 근데 단기 관점이니까 근데 투자 금액이 한 10% 내외 그리고 한 종목당 한 1천만 원 내외로 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단기적으로 내일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시장을 어떤 것이 이끌 갈까? 최근 가치 성장주에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 삼성 SDI에서 그리고 내일 재료가 있는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 우리가 상당히 유심히 봐야 되고, 얘네들이 시장을 끌고 갈지 아니면 그동안에 좀 안 빠졌다고 얘네들이 쉬고 오히려 낙폭 과대 종목들 뭐 다 포함될 거야. 아마 7, 80% 종목은 최근 한 일주일 동안 한 5, 6일 동안 다 크게 하락한 종목인데, 특히 뭐 5G 통신 장비라든지 스마트폰 부품주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우리가 이제 주로 보는 종목군들 위주로 코스닥 개별 종목에서 많이 나왔는데, 저는 일단은 지수가 크게 빠졌다가 반등을 줄 때는 낙폭 과대 종목들이 많이 움직인다. 그러면 최근에 언급했던 종목군들 뭐 HF인지 이노와이어리스, 넷패스 그리고 스마트폰의 BH, 뭐 액트로, 슈피켄 코리아 다 한 5일 정도 빠지면서 10에서 20%씩 그렇죠? 최근 주가가 크게 하락한 그런 종목군들인데 아마 시장이 좀 움직이면은 이런 종목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그죠? 내가 지금 보유한 종목 중에서 그죠? 최근 한 5, 6일 동안 주가가 크게 하락한 종목군들 위주로 우리가 내일 오전에 조금 낮게 출발을 해서 한 번 더 크게 밀렸다가 올라오면은 이러한 종목군들로 샀다가 그죠? 조금 주가가 회복되면 뭐 1박 2일 코스라든지 단기적으로 치고 나오는 것이 어떤가 해서 뭐 이러한 종목군인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5G라든지 스마트폰 뭐 이러한 종목군들 중에 있다라면은 그러한 종목군들로 낙폭 과대주로 우리가 내일 관심을 가져볼 필요 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비중은 내 투자 전체 금액의 10% 내외 한 종목당 1,000만 원 내에서만 접근을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또 있죠? 좀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 빼고도 하반 경직에 줬던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W게임즈라든지 그리고 반도체의 PSK 그리고 원익 QNC도 반도체죠. 부품 쪽인데요. 이러한 종목군들 그죠? 덜 빠진 종목인데 저는 이러한 모습도 상당히 모습은 좋은데 일단 지수가 크게 빠졌다가 올라올 때는 그죠? 낙폭 과대주 내지 아니면 최근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이러한 종목군들로 관심을 갖자라는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주가 차트 한번 몇 개만 보도록 할까요? 자, 화면에 보이는 것이 지금 현대차죠. 상당히 강한 흐름이에요. 그렇죠?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좀 많이 올라온 것이 좀 부담은 되어서 뭐 갖고 계시는 분들만 좀 더 끌고 가야 되지 않나, 아니면 타고난 감각 있는 분들만 우리가 조금 접근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반 경직에 줬던 종목 PSK, 그죠? 그리고 원익 QNC, 이러한 종목군들, 코리아 서키트도 그죠? 최근에 좀 덜 빠졌어요. 남들 빠질 때 비해서 이러한 종목군들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낙폭 가대 종목은 뭐 웬만한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한 7, 80% 종목은 될 것 같은데요. 뭐 액트로라든지 그죠? 크게 하락했어요. 뭐 지금 과하게 좀 빠졌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죠? 수급적으로도 이 주가는 크게 하락했는데 그동안에 매수를 많이 했던 기간이라든지 그죠? 매도한 물량이 지금 뭐 한 5일 동안 물량 매도를 했지만 그 물량이 4만 주, 5만 주, 한 6만 주밖에 안 돼요. 그죠? 근데 주가는 상당히 좀 많이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시장만 안정된다 그러면 빠르게 회복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뭐 최소한 내일 만약에 시장이 빠져선다면 오늘 저가 수준 밑에서 뭐 사서 흐름을 봐야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관심 종목을 5G, 스마트폰, 반도체, 뭐 2차전지 쭉 놓고요. 그 중에서 움직이면, 그러니까 내 종목만 갈 수는 없고 테마가 다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움직이는 종목 중에서 내가 거기를 갖고 있는 종목군 중에서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슈피켄 코리아도 그렇죠. 슈피켄 코리아도 떴다가 지금 다시 다 원위치가 내려왔는데 수급적으로도 그렇게 불안한 모습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뭐 W게임즈도 좀 덜 빠진 종목이고 삼성 SDI 그죠? 오늘 뭐 빠졌지만은 뒤늦게 빠졌던 부분이니까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저는 하반 경직 종목보다는 내일은 낙폭 가대 종목군들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 뭐 넷패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상당히 지금 뭐 6일 동안에 35,000원대에서요. 지금 3만원 밑에까지 내려오는 부분.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지 않나. HFR도 마찬가지고, 이노와이어리스도 마찬가지다라뇨. 뭐 코미코도 아마 대부분 종목들이 이렇게 다 크게 좀 하락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새로운 종목을 노려보기도 보면 어차피 이거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이게 추세가 전환될지 아니면 일시적인 반등일지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 반등 관점으로 보고 1박 2일 코스로 보고 갖고 있는 종목군에서 추가 매수했다가 다 빠져나오는, 그래서 현금 비중을 좀 더 높이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야, 요 부분이죠. 요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현대투자의 문자 회원 안내인데요. 2개월에 55만원. 좀 뭐 가격적인 부담은 없을 겁니다. 특히 지금 전에 시장이 상당히 지금 급등락을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때 잘못하면 그렇죠? 손실이 오히려 훨씬 커질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이 시장이 좀 6개월 연속 상승했다는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시장이 하락할 때 손실을 더 키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우리가 가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포커를 칠 때 만약에 내가 3시간 동안 포커를 치는데 2시간 반 동안 내가 한 30% 잃었다면 나머지 30분 동안에 70%인다 하죠. 그러니까 이 시장이 나빴을 때 엇박자가 나면 손실이 상당히 커집니다. 상당히 좀 중요한 시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뭐 상당히 오래됐을 거예요. 계속적으로 저는 현금 20%고 지금은 크게 수익 내는 것보다는 지키는 그러한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부분들 그죠? 공감이 가시고 또 시장 주도주를 그죠? 추격 매수가 아니라 항상 눌림목 매수. 그러니까 뭐 긍정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종목군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그죠? 조정받을 때 그렇다고 그 조정받을 때 들어갔다가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미 어느 정도 빠졌다가 했기 때문에 반등을 줄 때 치고 나오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작지만 수익을 낸다라고 보시고 그러한 부분에 공감이 가신다면 여기 신한은행 계좌번호로 입금을 해주시고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성함을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입금이 확인되면요 연락을 드려서 그렇죠? 저희 회사의 회원 관리 운영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에 우리 회사에서 나갔던 포트폴리오든지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것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문자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